그 다음에 의대생이나 보조한테 야 잡아. 그럼 이제 환자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비명 지르고 막 허벅지를 자르다가 환자 고환을 자른 적이 있어요. 아씨 이거 뭐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군경꾼들이 와 무서워. 벌써 잘랐는데 팔뚝 잘라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과연 이 지금. 표현이 맞을까? 규정이 많을 수가 있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제가 지금 의학의 역사의 한 갈래로 인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오, 인물전. 히포크라테스도 있고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 최초의 여성 의사, 그래서 약간 최초의 무슨 의사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의학의 역사 하면은 약간 나의 페르소나, 나의 대머리 아저씨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 검은 머리 영국 의사라는 소설을 쓸 때도 수상하게 주인공만큼 정이 가는 조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의학의 역사 다룰 때마다 거의 항상 나와가지고 자주 나왔어.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덩치가 크고 칼을 잘 다룬다. 키가 뭐 190이었다. 뭐 1초 만에 자른다. 샥 한다. 이 사람이 삼국지였으면 관우는 됐을 텐데. 관우 기력이 높으니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리가 있지, 그래서 한번 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팔다리 절단 마스터라고 제가 항상 소개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사실 명성이 대단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람 되게 리스펙트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이 영국 왕립 외과의학회에서 되게 자주 나와요. 거기 기재되었던 논문하고 이제 다른 논문들 몇 개를 좀 참고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절단술부터 떠오르잖아요. 프랑스의 장 라레 기억나세요? 맞아요. 나폴레옹의 군의관. 그 사람하고 이제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하고 이 절단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럽 의학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공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을, 그가 절단 수술할 때 칼이 번쩍이는 순간 이미 가죽이 잘렸어. 그 다음에 이제 뼈를 톱질하는 소리가 너무 빨리 나서 두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가죽 자르고 바로 톱을 누르고 쫙 하는 그런 평이 있었죠. 정말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항상 수술하기 전에 조슈나 의대생들한테 시간을 재라. 그래서 항상 30초가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 1800 뭐 1700 있다. 그렇지. 1794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8세기 후반 에클레스 마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집이 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덩치가 진짜 컸대. 잘 먹어서. 아, 고기도 잘 먹고, 잘 먹고 심지어 잘 자고. 아버지도 커요. 아버지도 크고,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서 목회만 하신 게 아니고 발명도 좀 하고, 근데 물론 이 발명이 막 유의미하게 이어진 것 같진 않은데 꽤 유명합니다. 헨리 리스턴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아빠니까 얼마나 유복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심지어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그럼 동네에 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 오셨네 하고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의스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좀 버릇이 없었대. 그래서 어릴 때 진짜 트러블이 많았대요. 애 패고, 가정교사가 왔는데 가정교사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버릇이 없었구나. 버릇이 없었대.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애진역에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의대를 보냅니다. 이 당시 의대는 돈만 있으면 사실 보낼 수 있었어. 후원 입학도 있고 추천 입학도 있고, 둘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추천을 받으면 추천 입학이고 직접 교수한테 돈을 주면 이제 후원 입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돈만 있으면 가니까 에든버러 대학교의 의대에 1808년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살 때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중간에 이제 뭐 1년 동안 런던 유학도 갔다 와요. 근데 뭐 말이 유학이지 사실 뭐 거의 놀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1818년에 에든버러 왕립병원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개판이에요. 갑자기 의사가 돼버리고. 갑자기 딱 외과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학하고 1년 놀고 했는데 6년 만에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졸업할 나이에 이제 전문의가 됐네 갑자기. 전문의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 옛날 버릇을 못 버려요. 윗사람한테는 대들고, 동기들한테는 야씨 너 뭐 이렇게 막 거칠게 굴고 막 그렇게 해요. 오만하게 굴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잘립니다. 그래서 1822년부터 27년까지는 백수예요. 아무리 봐도 삼국지 캐릭터 같은데. 약간 진짜 삼국지 같지. 나 장비인 줄 알았어요. 관우보다도 장비 같아. 그러다 28년에 이제 복직을 해서 다시 외과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까지 뭐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조금 활동하다가 잘렸어. 5년을 놀았어요. 너무 오래 놀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게다가 에든버러에선 이미 리스턴은
평판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이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1833년에는 해부학 교수직에 지원을 해. 근데 5살 어린 5년 후배한테 밀려가지고 임용이 안 됩니다. 농계 5년 됐으니까 사실 경력은 비슷할 수 있어. 그렇기도 한데 이게 5년 차이면 19세기에서는 세대가 달라요 사실. 그 사이에 죽는 애들도 많고 이게 사실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좀 아니다.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 상처받고 나 에든버러에서 의사 안 해. 그리고 런던으로 떠납니다. 무작정 가요. 그거 더 큰 도시로. 그니까. 그리고 1835년에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에서 임상외과 교수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디서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에든버러에서 런던만 해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판이 여기까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리스턴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키가 6피트 2인치입니다. 187.96cm. 야, 백강혁이네. 절단 백가역이야. 그러니까 19세기 런던 백가역이에요. 그 위압감 있는 모습에 항상 멋들어진 프로코트를 입고 다녀요. 무릎 위까지 딱 바로 오는 정장인데 요거를 딱 입고 다닙니다. 근데 수술방에 들어가잖아요. 프로코트 딱 벗어. 그리고 환자가 여기 있잖아요. 앞치마를 두릅니다. 고무로 된 앞치마를 딱 개무서워. 디아블로의 그 도살자처럼 도살자네. 딱 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손을 물로 한번 헹굽니다. 칼은 안 닦는데 손은 한번 헹궈요. 그 다음에 의대생이나 보조한테 야 잡아. 그럼 이제 환자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비명 지르고 막. 근데 그러다가 중간중간 혀를 깨물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재갈을 물립니다. 개무서워. 이렇게 나무로 된 재갈을 물리거나 그런 게 없어. 그럼 손수건을 딱 코트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틀어 막습니다. 막히잖아요. 오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다리 자를 거야. 그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외측으로 틀어서 묶어. 왜냐면 재수 없으면 너무 빠르니까 한 번에 잘릴 수가 있어요. 와, 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조 장치를 하고 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리스턴이 칼을 딱 들어요. 그럼 뒤에 있던 사람이 이제 초시계를 딱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보조이들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손을 잘릴 수도 있고 자기 손이. 내 손이. 실제로 이 사람이 수술하다가 환자, 보조의, 구경꾼까지 해서 3명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치사율 300% 야, 수술을. 어떻게 그랬는데 의사를 계속 하시지? 한 번에 3명 죽이는 거 이거 진상공무상 같은 건데.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다. 아씨. 그런 느낌이죠. 말이 돼? 근데 그거에 묻혀서 숨겨진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허벅지를 자르다가 환자 고환을 자른 적이 있어요. 환자 고환을 자른 적이 있어요. 아씨,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훅 하는데 칼 범위에 이게 쓱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쫙 잘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환을 잘리고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잡고 있으면 대충 30초 만에 잘려요.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 수술 받으면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사망률이 6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마취도 없어. 소독의 개념도 없어. 대단하긴 하다. 항생제도 없어. 물론 환자들도 강한 거지만 이 사람이 수술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이 되고 환자가 돼서 제가 당신의 팔을 잘라도 될까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다리도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취는 안 되니까 술 마시세요. 이거 미친 짓이야, 솔직히. 이런 피가 많이 나는데 양피 갖고 와. 의식이 없다. 말이 없습니다. 수술 시간은 단 30초. 환자가 약해서 죽었군요. 나 죽었어? 죽었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리스턴 박사님은 실제로 환자가 죽었더라도 내가 다리를 잘랐잖아요. 그럼 수술은 성공입니다. 야, 자를 수 있겠지. 그렇게 카운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당시 평균이에요. 이 당시 외과 의사들은 환자가 죽었네. 근데 멀쩡히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잘랐어. 그러면 성공한 거야. 수술은 성공. 이렇게 보면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고대시대 야만인 같은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영국에서 마취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외과 의사 중 하나입니다. 되게 빨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846년 12월 21일의 일입니다. 환자가 끌려왔어. 오늘 마취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만히 굳어 있는데 코에다 대가지고 마취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실 마취를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근데 30초 만에 일단 다리를 잘랐어요. 그다음에 한참 뒤에 깨어난 환자가 언제 시작할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와 웃어. 벌써 잘랐는데? 그래서 막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말도 안 되지만 웃었다고? 왁자지껄하게 웃었대. 막 이렇게 소리쳤다는 일화가 영국 왕립 외과학 논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왜? 근데 이게 사실 힘과 속도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고안한 특수한 기구들이 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팔다리 절단을 통해서 살렸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진보죠. 사실 마취가 없다가 생겼잖아. 근데 지금은 사실 어지간하면 절단술을 안 하죠. 그래서 21세기 진료실이라고 치고 아까의 환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긴 영국입니다.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한다고? 네. 갑자기?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스픽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프리톡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나만의 시나리오가 떠요. 얘 딱 눌러. 그다음에 나의 역할 21세기 리스트. 의사. 로버트 리스턴 사람 이름 모르잖아. AI의 역할 환자 환자. 이렇게 해서 팔이 아파요.
Hi doctor, my arm really hurt. I think I might have injured it. Can you help me?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미리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잖아요. 환자는 얘가 합니다. 의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봐야 되잖아요. Okay, let me see. 팔을 걷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Roll up your sleeves. Roll up your sleeve. 그러면 얘가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별표가 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I will roll up my sleeve. It hurt around here. What do you think is wrong? 이렇게 어쨌든 말 안 하고 했는데 한번 고쳐볼까? 아이씨, 내가 이걸 롤을 롤로 했네요. 야, 롤을 네가 죄송합니다. 오타를 했네. 롤플레잉을 했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19세기처럼 한번 팔을 자르겠다고 한번 해볼까요? I think it's too late. You need to cut off your forearm. 아, 너무 무서운데? 팔뚝 잘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지금. 표현이 맞을까? 규정이 많을 수가 있대. 야,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 Cut off my forearm. That sounds very serious. Is there no other option?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다른 여기 또 옵션 고칠 없구나.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눌러볼게요. 뭐가 틀렸을까? 아, to cut. 그러니까 need to cut off로 해야 되네요. 아, 그럼 이제 other option. 지금 이제 21세기니까 그러면 other option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염증이 있고 감염이 있으니까 자를 필요 없이. 항생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Okay, I will try antibiotics for 6 months because you have osteomyelitis. 골수염이 있다는 거죠. We can try라고 We can 하네요. try. We can try. 안티바이오는 복수형으로 antibiotics라고 하고 우통으로 어가 필요가 없네? 붙이더라도 언을 붙여야겠지. 되게 좋아요. 아니야. 이게 그렇네. 너 아파요? 그러네. 아픕니까? 항생제가 아프진 않잖아. Not really. Not really. Don't worry. 근데 이게 연습이 되네 환자랑. 아, 되게 의사가. 좋더라고. 그러네. 이건 이제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또 틀렸어. 아씨. 근데 이게 AI가 되게 잘하지 않냐? 커팅의 너프가 더 잘. 커팅. 커팅이나.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돼요? 오, 이건 맞아. 이거 처음으로 맞아. 짧게 해야 돼, 역시. 근데 되게 보면은 신기하다. 얘가 나랑 롤플레이 해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잘하지 않아요? 도움이 나 이거 되네. 보고서 좀 놀랬어. 그리고 이걸 자꾸 고쳐주니까 영어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되게 망설이게 되는데 얘한테 그냥 막 한 다음에 누르면 고쳐주니까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영어로도 나와요. 네, 그리고 얘가 말을 해줘.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누르면은 듣기도 돼. Need any special diet while taking 이렇게 말해줘요. 진짜 대화가 되네. 대화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면 이게 맞게 하는 건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관두게 되기도 하는데 고쳐주니까 되게 좋고 막힐 때는 이거 한국어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하는 연습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누르면 영어로 바꿔줘요. 영어로? 그 스픽이랑 하면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불꽃이 켜집니다. 근데 그게 일과를 잘 안 맞추면 꺼져 다시. 동기부여가 되네. 달력을 계속 불로 채우려면은 하루하루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약간 그 동기부여가 되고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국을 잠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은데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3월에는 어차피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우리 같고. 해프님들도 그 프로모션 기회를 받으실 수 그럼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다시 대화 자체로 돌아가면은 19세기 때는 다리 잘라야 돼. 그러면 아파. 21세기 항생제가 있으니까 너무 다르죠. 근데 사실 리스톤 박사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없으니까. 뭐 개발된 게 지금 없는데. 태어났으면은 진짜 훌륭한 외과의사 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보다 삼국지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그때는 이름을 더 더 떨치긴 했겠죠. 떨치긴 했을 거야.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로버트 리스턴 박사님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